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주입니다. 자, 오늘 람보르기니 행사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뒤에 우라칸이 서 있죠. 우라칸이 데뷔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 차를 드디어 보내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주기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서킷에서 우라칸을 본격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타본 다음에 보내줄 예정이고요. 다양한 람보르기니들을 서킷 체험해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나 저렇게 타볼 수 있을까? 자, 제가 처음에 경험할 코스는 짐카나 코스인데요. 여기서 처음에 경험할 이 타고 있는 차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테크니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 중에 이제 후륜 조형이 들어가 있고 LDVI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위주로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테스트 드라이빙이라서 일단 코스를 좀 숙지하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코스들이 전반적으로 이 후륜 조향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코스를 타이트하게 돌 수 있는지, 원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돌아나갈 수 있는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원돌이 코스가 하나가 있고요. 지나간 다음에 원돌이 코스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더 타이트하게 돌아나갈 수 있네요. 이번에 라인 크로스가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는 LDVI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랩타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빠르게 돌아서 얼마나 타이트하게 도는지 보자고요. 여기선 욕심을 내면 안 된대요. 타이트하게 빠르게 돌아서 나가는 걸로. 라인 크로스. 30초 구르기입니다. 예상보다 너무 늦게 나왔는데요. 30초를 넘어버렸네요. 근데 차체 거동이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LDVI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법이 보통의 전자제어 방식은 피드백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먼저 반응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한다고요.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알겠습니다. 짐카나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서킷 주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서킷 주행을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먼저 타는 차는 아까 짐카나에서 경험했던 우라칸 테크니카를 먼저 타고 있고요. 이 차의 특성을 간단하게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얹어져 있는 엔진 V10 엔진이 올라가 있죠. 요즘에 정말 구경하기 힘든 엔진이에요. V10 엔진이 사실상은 옛날에 F1에서 왔던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V12와 V8의 엔진 부품들과 공유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슈퍼카에 정말 잘 어울리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엔진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얹어져 있는 엔진은 자연흡기 상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엄청 고 RPM까지 당길 수 있어서 8000rpm을 넘겨서 8500rpm까지 RPM을 높일 수가 있고요. 8000rpm에서 640마력을 뿜어내요. 그리고 이렇게 고 RPM이기 때문에 이 차의 토크는 57.6kg 밖에는 안 됩니다. 정말 엔진을 쥐어짜면서 달렸을 때 그 재미를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는 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테크니카 버전은 STO 버전을 만들고 후륜 구동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는 원래 4륜 구동을 추구하는 차지만 이 테크니카는 후륜 구동으로만 차를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640마력이 뒷바퀴로만 전달됐을 때 아무래도 에보보다는 정지 가속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3.2초가 걸립니다. 원래 우라칸 에보 같은 경우에는 2.9초 만에 가속을 하죠. 그런데 이 테크니카는 단지 그것뿐이지 이 트랙이나 달리기 성능에 조금 더 집중한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경량화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무게가 1379kg 밖에 나가지 않아요. 이런 점들이 이 테크니카를 특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트랙 위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그룹도 바로 출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을 시작하면서 트랙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 트랙 주행 환경에 조금은 맞춰야겠죠. 제가 사용할 모드는 스포츠 모드까지만 일단 두도록 하고요. 조금 더 RPM을 높여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V10 엔진 소리 여러분들 들리세요? 제가 전에도 우라칸을 타면서 느꼈던 거지만 이 우라칸은 이 뒤쪽에 엔진룸과 캐빈 사이의 격벽이 거의 뚫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엔진음이 실내로 거의 다 들이치고요. 그리고 이 V10 엔진의 자연흡기 엔진, 이 소리는 진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우라칸을 떠나보내주면서 서킷 시승을 하는 게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이 V10 엔진을 제대로 쥐어짜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와, 지금 소리 장난 아니죠? 지금 이 엔진에 붙어있는 변속기가 7단 DCT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다운시프트를 하는 상황이나 업시프트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빠르게 정확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동력이 끊어지는 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코너링을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변속을 하더라도 너무 자연스럽게 동력을 전달해주죠. 이어붙여 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람보르기니가 모든 하체 세팅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트랙 상황을 염두에 두기 때문인데 트랙 밖에서는 그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트랙에 올라와서는 더 이상 단점이 아니죠. 그저 이렇게 달렸을 때 안정감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줍니다. 코너 앞두고 브레이킹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들리는 이 배기음과 엔진 사운드도 진짜 예술이지만 급격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 차체 거동도 이 엔진이 뒤에 있는 슈퍼카들이 가져가는 움직임은 정말 다른 차들의 움직임하고는 궤를 달리합니다. 이 브레이킹 성능도 진짜 바닥에 매다 꽂아버리고요. 그리고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이 출력을 꺼내 쓰는 것도 상당히 편하네요. RPM을 높게 계속 유지할 때는 이 출력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지만 자연흡기이기 때문에 이 RPM이 낮을 때는 오히려 또 꺼내 쓰기가 좋은 출력대를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람보르기니가 우라칸이 굉장히 고출력을 가지고 있고 슈퍼스포츠에 맞닿아 있는 슈퍼카지만 다루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람보르기니 팬들이 사륜구동으로는 부족함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우라칸을 떠나보는 시점에 이 테크니카라는 재밌는 우라칸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거동이 깔끔한데 후륜 구동 버전을 안 만들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지금 제가 운전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하기가 너무 쉽죠. 무엇보다 재밌고요. 자, 이번에 시승하는 우라칸은 우라칸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STO 버전이죠. 제가 이태리 가서도 정말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던 그 차인데 이 차는 진짜 트랙에 맞게 설정된 더 괴물 같은 우라칸이에요. 이 모든 요소들이 레이싱 규격에 맞춰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STO의 마지막에 O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호몰로게이션 규정을 맞추기 위한 차라는 의미를 띱니다. 호몰로게이션 규정이라는 거는 이 차가 레이싱용으로 쓸 때 FIA에서 인증하는 차량 판매 대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적인 양산차 버전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차가 그러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싱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은 이 문, 캐치도어 같은 것들도 전부 다 경량화를 위해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냥 끝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랙에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데 테크니카보다 훨씬 더 움직임이 경쾌합니다. 와, 이 정도로 다르고 엔진 사운드도 조금 더 날것으로 들이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V10 엔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모든 우라칸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40마력을 내는 이런 구조, 파워트레인의 세팅 자체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담아내는 그릇, 이 차체가 정말 경량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렸을 때 훨씬 더 경쾌합니다. 와, 직선 도로를 빠르게 달렸을 때 느껴지는 감각은요, 이게 같은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경쾌하거든요. 제일 다르게 느껴지는 점은 이 앞코가 정말 가볍고 날카롭게 들어서요. 아까 우라칸 테크니카나 아니면은 에보 같은 경우에는 앞코가 물론 엄청나게 예리하게
들어가죠. 근데 바닥에 칼처럼 꽂힌다는 느낌은 덜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라칸 STO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칼처럼 노면을 파고 드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엔진의 세팅 자체는 똑같은데 이 엔진을 식히는 구조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STO를 밖에서 봤을 때 이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바라봤을 때도 뒤가 안 보이게 막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위쪽에 에어 인테이크를 새로 뚫어놔가지고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들을 조금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O는 전반적으로 서킷을 달릴 때 이 냉각 성능 측면에서도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거는 이 보닛이나 팬더 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 쪽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브레이킹 성능을 가져가더라도 와, 코너를 앞두고 레이트 브레이킹이 이 랩타임 기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런 것들 완전히 만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더 푸시를 해보더라도 차가 완벽하게 트랙을 받아줍니다. 마냥 재밌게 달릴 수 있어요. 코너 돌아나갈 때 이 느낌. 다운시프트 예리하게 코너 끝자락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만드는데 일부러 다른 차를 탈 때보다 조금 더 공격적인 시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차로는 이 정도 시야의 코너를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야를 두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라칸 STO는 무리 없이 따라가 주네요. 심지어 지금 앞에는 우루스라는 컨보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 STO가 가지고 있는 실제 성능보다 훨씬 못한 속도로 돌아나가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와, 마지막으로 이 소리 들으시면서 와, 오늘 서킷 시승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V10 엔진이 들어간 마지막 람보르기니, 이제는 떠나보내줘야 될 시간이 온 것 같네요. 하지만 마지막이라 더 재밌었어요.